2015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차명훈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6승 1패라는 기록을 세웠죠. 네, 한국에 내노라는 선수들이 거의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고요. 아깝게 이동훈 선수만 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6라운드도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는데요. 무려 박정환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의 24번째 경기입니다. 예, 박정환 선수, 천야오의 선수 많이도 만났습니다. 네. 천야오의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초반에 많이 앞섰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거의 극복을 했어요. 네. 요즘 박정환 선수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거의 50%에 가까운 성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기풍이나 최근의 흐름은 역시 박정환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천야오 선수는 이제 자국 랭킹 1위가 아니고요. 박정환 선수는 아직 18개월인가요? 예, 연속으로 1위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의 컨디션이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중국 갑조리그 대회 정보와 자료화면 통해 두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기원에서 주최하고 찔리 스마트폰에서 후원하는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갑조, 을조, 병조 리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갑조에서 그 하위 두 팀이 을조로 또 강등을 하게 되죠. 예, 갑조에서 두 팀이 떨어지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을조리그 올해 을조리그가 열렸었죠. 네. 을조리그 두 팀이 갑조리그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4대4 단체전으로 이루어지고요. 주장 승점이 2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더를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내노라는 선수들을 중국 팀에서 많이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장고대국과 속기대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시간 40분 1분 5회의 장고대국, 그리고 1시간 1분 1회의 속기대국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박정환과 천야오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자국 랭킹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또 상대 전적은 그래도 천야오 선수가 약간 앞서 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천야오 선수가 초반에 한 6연승 정도를 아마 했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만큼 초반에는 박정환 선수의 천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한국 랭킹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그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도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2014년 전적을 보면 박정환 선수가 또 4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박정환 선수의 지금 현재 컨디션이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천야오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갑조리그 5라운드까지의 팀별 순위를 보면은 수볼, 항주, 우한, 장수, 강시, 저장이 4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부동이에요. 네, 그만큼 수볼, 항저우 팀이 역시 박정환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성적이 가장 뛰어나네요. 6위부터 12위까지는 매라운드 혼전인데요. 네, 오늘도 이 보석이 나오는군요. 예전 제가 입단하기 전만 해도요, 거의 30년 가까운 전만 해도 이 포석 많이 두어졌습니다. 네. 예, 일본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이 포석을 아주 즐겨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기원 총장으로 계신 양재호 구단이 거의 이 포석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덤도 6째 반으로 늘어나고 네. 이게 조금 이 포석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거의 두어지지 않다가 요즘 또 다시 유행하는 복고풍, 추세죠. 포석이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하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는 박영훈 구단도 꽤 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도 뭐 박영훈 구단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사들이 또 이 포석을 즐겨 했었죠. 예, 요즘 보면 예. 네, 그 백이 이선으로 붙여놓는 수가 또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밋밋하게 상변을 벌리게 되면 흑익에 2칸 벌리는 절호의 그곳을 뺏기게 되는데요. 그 뺏겼을 때 붙여놓은 저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보통 흑이 이곳을 그냥 받고 네. 그러면 백이 이곳을 두게 되는데 흑이 이 자리를 보통 벌리거든요. 그럼 백이 뛴다고 하면 이 나중에 붙이게 되면 안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달리 받을 수가 있군요. 지금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이곳을 젖힐 때 조금이라도 득이죠. 네, 이런 형태가 그래서 먼저 백이 붙여 놓는군요. 예, 흑도 백이 저곳을 붙여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바로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곳을 걸쳤죠. 이 걸치수의 의미는요. 네. 백이 이곳을 협공을 가게 되면 이곳을 한 칸을 받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3-3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어지게 되면 그 우상기 쪽에 한 칸과 상변의 백의 3칸 벌림이 이곳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꼭 돌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교환이 아깝다는 뜻이죠. 이곳과 교환된 것이. 그래서 많이 이곳을 미리 요즘 걸치고 있고요. 만약에 백이 받아주면 네. 그때 두겠다는 것이죠. 그때 두고 상변을 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이곳을 먼저 한 칸 뛰고 걸치면 협공 갈 확률이 높지만 지금 그냥 협공 가게 되면 아까처럼 3-3을 그냥 파기 때문에 흑은 미리 한번 응수타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바둑이 요즘 정석 하나에도 조금이라도 뭔가 비틀어서 조금이라도 네. 더 득을 보기 위한 뭔가 수순을 많이 연구하죠.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 크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흑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죠. 눈목자로 걸칩니다. 보통은 눈목자보다는 한 칸이나 나를자 걸침을 많이 두는데요. 예, 저렇게 눈목자로 걸친 의도는요. 낮게 그냥 나를자로 걸칠 경우에는 바짝 가게 되면 이쪽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협공을 갔을 때 여기 뭐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늦춰서 걸치고 만약에 백이 갈라치게 되면 붙일 때 여기 흑돌이 있는 것보다는 이 한 칸 실전처럼 옆에 있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좀 돌이 가까이에 있어야 좀 공격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3-3을 붙일 때는 한 발 더 멀리 있는 것이 또 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2015년 주요 성적을 보면 박정환 선수가 국수전하고 LG배 우승컵을 들었었는데요. 예, 또 천야오의 선수, 네, 중국 천원전 7연패, 또 미이팅 선수를 2대 0으로 완파를 했어요. 예. 그 가치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박정환 선수가 더 뛰어나죠. 예. 세계대회 우승을 거두었기 때문에요.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네. 마지막 3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지석 선수가 좀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예, 실수를 하면서 예, 박정환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천야오의 선수의 그 천원전 7연패도 예, 훌륭한 기록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것이 선수권전이었다면 아주 뛰어난 기록인데요. 도전기예요. 중국 천원전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보유하면 예, 그다음에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죠. 예, 상대를 제압하게 되면 또 이제 연패를 또 달성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자, 흙이 날일자로 벗어났는데요. 이 박정환 선수의 기풍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천야오의 선수는 어떤 기풍을 가지고 있나요? 예, 천야오의 선수는 일단 실리파라고 봐야 되고요. 예, 실리를 바탕으로 실리를 조금씩 앞서 나갈 때 상대가 이제 싸움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맞받아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기풍은 조금은 흡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리를 엄청 좋아하나 보군요. 네. 예, 지금도 좌하귀를 뺀 나머지 세 곳에 알토란 같은 집을 흙이 확보한 상태죠. 네, 이번 6라운드의 대진을 보면 지금 대국하고 있는 박정환, 천야오예가 맞붙게 됐고 또 이세돌 선수는 후이한 그리고 강동윤 선수가 펑니야오와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현, 양카이원, 호야오이, 이동훈. 그래도 다른 라운드보다는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예, 하지만 예, 요즘 중국 기사들도 제가 사실 어제 왔습니다. 중국에서요. 아, 네. 예, 그 몽백컵 예선에 한국 기사들이 한 8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죠. 같이 다녀왔는데 예선 통과한 멤버들을 보면 한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이름 없는 신예 기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본선에. 네. 그만큼 실력 차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 그런 점이 더 심해질 텐데요. 예, 그만큼 기존에 최상위권 기사들은 그래도 실력이 상당합니다. 근데 허리층 기사들은 밑에서 또 추격하는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기사들과 또 위에 또 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기사들을 같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예, 지금 천야오의 선수의 행마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두 칸, 한 칸, 그리고 날일자를 예. 띄웠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약점을 또 보강하지 않고 삼선의 변 쪽으로 한 칸을 뛰면서 좌변을 또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변의 돌은 조금은 약해지지만 또 좀 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런 뜻인데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흑돌이 엷은 모양은 아닌가요? 예, 어떻게 표현하면 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가벼운 돌이기도 합니다. 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돌이군요. 예,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 돌 3점은 아주 가볍죠. 여기 1점, 2점, 3점은 뭐 활용을 한 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활용을 바탕으로 흙이 이곳에 3점을 벽을 쌓으면서 이쪽에 좀 집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고요. 여기 물론 약간은 엷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백돌이 여기는 세력이긴 합니다만 이 백돌이 간격이 좁아요. 좁으면 오히려 흙이 조금 가볍게 행마하는데 좀 도움을 또 흙이 받을 수 있죠. 이 돌이 간격이 좁다는 것은 행마를 흙이 할 때 조금은 좀 능동적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붙여갑니다. 예, 저것을 붙이는 것은 일감이죠. 예, 그냥 백이 흙 한 점을 때리는 것보다는 저것을 붙여서 두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예, 저런 식으로 백이 오히려 너무 두텁기 때문에 좀 흙의 행마를 좀 백에게 기대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간격이 더 넓으면 좀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백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어차피 식으로 네. 예, 굳혀줘도 큰 집은 안 생긴다. 뭐 그런 뜻이죠. 오히려 나중에 중복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흙이 저런 식으로 붙여갈 때는 어느 쪽으로인가 젖히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젖히게 되면 오히려 상대에게 좀 흐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돌에 붙여올 때는 좀 참는 것이 오히려 흐름을 안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도 저 젖혀간 수가요. 저 젖힌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흙의 그 중요 돌들의 모양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끊어주길 바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끊을 수도 없어요. 이곳을 안 끊게 되면 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돌이 좀 당했습니다. 예, 여기 치봤더라도 나중에 또 끊는 맛도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도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두 선수가 이제 24번째 대결인데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3번을 만났더군요. 2승 1패로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예. 네, 천야우의 선수가 가볍게 두면서 타결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초반 수순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전야회 선수의 흑번이었고요. 예, 이쪽 소목을 두면 예,
이쪽에 화점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거의 정석화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백이 보통 이쪽에 화점을 예전에 많이 두었거든요. 그러면 흑이 미니 중국식 포진을 짜기 아주 편해져요. 그래서 이쪽을 뒀을 때 화점을 두면 비슷하게 지는데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소목을 두게 되면 이제 걸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쪽이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미니 중국식 포진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예전에 정말 많이 두어졌던 한동안 뜸하다가 예, 다시 예전에는 두어지는 보석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고 이것을 바로 걸치고요. 그러면 이쪽을 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 굳혀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흑의 의도를 뭔가 거스르는 이곳에 붙이는 수. 예전에도 많이 두어졌습니다. 거의 20년 전에도 이 붙이는 수는 종종 나왔고요.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 조은영 구단과 이청호 구단의 어떤 결승전에서 이런 포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요즘엔 또 그냥 늘어줍니다. 이렇게. 혹시 흑이 막는 게 조금 백이 편한 그런 예, 진행이라는 그렇습니다. 아까의 뜻일까요? 모양은 또 중국식 이 룰은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요. 네. 백을 좀 두텁게 해주는 것이 흑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쪽을 먼저 걸치는 수. 예, 요즘 많이 두어지죠. 미리 하나 걸쳐놓고 예, 한 칸으로 받는. 이곳을 한 칸으로 받고 걸치게 되면 10중 8구 보통은 받은 수로는 협공을 가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단단하게 한 칸으로 받아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날일자로 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미리 걸쳐놓게 되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죠. 예, 눈목자로. 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바짝 걸치게 되면 이곳을 갈라칠 때 붙이는 것이 지금 눈목자 예, 눈목자로 때 돼 있을 때 붙이는 것이 것보다. 더 능률적이다. 네. 이렇게 해서 눈목자를 걸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받아주게 되면 예,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물론 이곳의 침투와 이곳의 침투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도는 돌 3개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았죠. 모양이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목자로 걸치는 수는 그런 의미였고요. 여기서 백도 갈라쳤죠. 예. 하지만 여기까지 결과는 돌의 간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흑이 좀 편한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실전에 이곳을 하나 교환해 놓고 이렇게 뒀습니다만 여기 이 두 칸의 간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흑도를 위로 보내긴 했습니다만 네. 이 두터운 형태에서 이 두 칸의 벌림 글쎄요, 예, 뭐 간격이 제가 보기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흑의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포석을 천여의 선수가 많이 연구한 흔적이 좀 느껴집니다. 예, 여기서도 가볍죠. 보통 같으면 보통의 기사라면 뭐 호구치던가 아니면 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받을 때 여기선 더 이상 진행될 곳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우변을 벌린다든지 이곳에 한 칸 뛴다든지 하는 행마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날일자를 두고요. 그리고 밀 때 이곳을 한 칸을 띄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는 힘든 그런 수법인데요. 예, 약간 뭐랄까요, 고난이도의 그 흐름이 행마라고 봐야 되죠. 네. 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돌이
지금 이곳에 활용을 세 곳이나 돌 세 개가 백돌을 눌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돌은 가벼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충분히 버림돌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좌변 쪽에 벽을 쌓으면서 물론 실전에 이곳을 두면서 하변을 압박했습니다만 하변의 돌은 예, 가벼워 보입니다. 실전처럼 이곳 이 갑조리그 이 장고대국은 제한 시간이 그리고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4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예, 초반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둘 수가 있어요. 네. 예. 여기까지의 이 행마 예,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흑의 일단은 행마가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갑조리그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기전은 덤이 7집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백도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어느 정도 따라붙게 되면 7집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바둑은 물론 작전은 흑이 잘 짜고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갈 길이 먼 바둑이군요. 자, 이제 흑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예, 이제는 상변 쪽에 한 칸 벌리는 자리가 가장 크죠. 예, 이곳을 안 두게 되면은요. 예, 여기 벌리는 자리를 생략하고 흑이 다른 곳을 두게 되면 백이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곳을 밀어갑니다. 그럼 흑이 귀로 받게 되면 훨씬 득이네요. 예, 젖혀서 아주 예, 실리가 예, 괜찮죠. 네. 그리고 만약에 흑이 이곳을 반대로 밀게 만든다면. 되면은 예. 예, 이곳을 젖힐 때 뭐 붙이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두 점을 잡고 이 변을 뚫리게 돼서 이 치받는 수와 일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이 먼저 선점하는 자리가 상당히 큰 곳이죠. 네, 역시 흑이 그 자리를 선점합니다. 네, 뭐 랭킹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한중을 대표하는 그런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참 같은 나라 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24번이나 만난 것도 참 많이 만난 거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두 기사의 성적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제기전에서 일단 많이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기사가 여러 번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상변에 교환을 해놓고 예, 하변을 보강을 하면서 예, 좀 이렇게 보면 하변 쪽과 좌변 쪽이 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흑의 모양이 갖춰졌어요. 이렇게 되면 포석은 거의 일단락이 난 것 같고요. 지금은 좌상변 쪽 좌변과 좌상기로 이어지는 흑 모양을 백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삭감하지 않게 되면 흑이 이런 곳에 두 칸을 뛴다고 했을 때 예, 여기 모양이 상당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여기 깨기가 좀 어려워요. 네. 여기 느는 약점도 좀 있거든요. 늘게 되면 돌파하는 것과 뭐 뚫는 이런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어찌됐건 좌변 쪽이나 좌상기 쪽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을요.
흙이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 자리를 선점하면 귀맛도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예, 기맛도 상당히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흙돌이 오기 전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미리 좀 득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물어봤죠. 흙이 치바다만 주면 이 선에 빠져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흙이 고분고분 백을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치중으로 봤네요. 예, 치중 가고 싶습니다. 지금 치중 가지 않고 이렇게 치받는 수나 근데 여기 붙이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치중 가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실전에서는 붙이는 수를 더 많이 두기는 하는데요. 예, 보통은 붙이거든요. 네. 치중 가는 수는 글쎄요.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좌변 쪽에 흙의 벽이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 살려주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백도 치받아 두네요. 그렇게 끊어놓고 뭔가 공중으로 띄우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백도 먼저 밀어갑니다. 예, 그냥 흙의 화점 자리에 돌파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약간 무겁기 때문에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흙이 지금 화점 쪽을 끊어가는 것은 그냥 두 점머리를 두들겨서 기분 좋게 죽이겠다는 뜻이죠. 머림돌로 해서 좌변을 좀 삭감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흙도 고분고분 백의 의도대로 두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이 바둑은 백이 여기서 얼마나 잘 타개를 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야오의 선수가 초반부터 가볍게 행마를 짜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2015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강동윤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가 자국 랭킹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도 펑리아오 선수 생각보다는 랭킹이 높더라고요. 예,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리틀 마요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얼굴도 좀 닮았어요. 예, 얼굴이 좀 닮아서 이제 그런 평가가 좀 있고요. 예, 신체 조건도 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원익배 10단전과 좀 친숙한 기사인데요. 또 레츠런 파크배에서는 거의 우승컵을 들 뻔했는데요. 예, 작년에 조금 안타까웠죠.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레츠런 파크배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네, 펑리아오 선수는 기왕쟁패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흑번은 펑리아오 선수입니다. 두 선수도 주장전인데요. 예, 강동윤 선수가
예,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헤어졌거든요. 예, 어제 강동현 선수는 오늘 이바둑을 위해서 중국에 더 머물게 됐고요. 저는 이제 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전날 그 결승전에서 졌어요. 예, 약간 그 중국의 무명 신예 선수에게 지면서 얼굴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질 당시에요. 아무래도 당연히 본선에 올라갈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죠. 예, 근데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요. 예, 컨디션이 좀 약간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판을 승리하면서 좀 컨디션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선수는 제17회 LG배 본선 16강전에서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 강동은 선수가 반집승을 거뒀네요. 예,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었네요. 아까 박정환 선수의 대국도 참 많이 나오는 포석이었지만 이것도 참 많이 나왔었어요. 예, 요즘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포석 2개를 그 중국 선수들이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현재 7위의 항저우 기원, 그리고 10위의 구이저우입니다. 같은 항저우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지만 이 수볼 항저우와는 약간은 그래도 팀 내 그 강한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에요. 예, 그렇죠. 조금 예. 수볼 항저 팀 선수보다는 항저 기원 쪽이 약간 선수층은 좀 엷다고 봐야 되죠. 뭐 이 팀도 강동윤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거의 정석처럼 두어지죠. 예, 요즘 뭐 너무 많이 두어집니다, 이 보석은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백이 실전처럼 3선으로 낮게 둘 수도 있고 한 칸 위쪽으로 높게 화점 쪽으로 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은 낮게 두었고요. 이 펑리아오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떨까요? 글쎄요. 펑리아오 선수의 기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성적을 많이 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무난하게 두는 아주 특색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요. 특색이 네. 있다면은 소문이 많이 나서 저도 좀 기풍을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냥 무난하게 침착하게 두는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랭킹이 낮더라도 좀 독특한 기풍을 가진 선수들은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좀 익숙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기사들도 간혹 포석이라던가 그 감각적인 부분이 보통의 기사와는 좀 특색이 있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그런 기사들은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펑리아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끈질긴 맛이 있는 그런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 항저우 기원팀을 면면을 살펴보면 유싱 옌환, 그리고 샤천쿤 셰커, 마오루 이롱 선수 역시 좀 신예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 팀이에요. 예. 유싱 선수는 뭐 신예 선수라고 할 수 없고요. 유싱 선수와 예난 선수는요. 뭐 샤청쿤, 셰커, 마우루이롱 선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강동윤 선수는 물론 강한 기사입니다만 그 나머지 선수들은 아주 초일류 기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강동윤 선수가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갑조리그에서 한국 용병 선수들을 영입을 할 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예 팀을 강하게 해서 우승권을 노리느냐, 아니면 좀 강등 위기에 있는 팀들을 좀 살려내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보통 그냥 중위권, 자기 팀이 한 중위권에 있다고 생각되는 팀들은 그렇게 한국의 그 아주 인류 기사들을 쓰는 경우가 드물고요. 네. 팀이 용병을 영입하지 않고서는 강등 위기에 놓여졌다거나 아니면은 꼭 좋은 선수를 이 초일류 기사를 데려와서 우승 한번 시켜보겠다. 그런 팀들은 용병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팀들은 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구이저우나 충칭 뭐 이런 팀들은 중위권을 거의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용병 선수를 안 쓰고 있고요. 예, 팀마다 색깔이 뚜렷한 것이 예를 들어서 강자가 3명이 있더라도 뭐 그다음 후보 선수들이 좀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용병을 쓰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3명이 세다고 할지라도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항상. 그렇다면 센 선수를 하나 영입해서 4명을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팀의 승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만약에 당연히 이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지더라도 또 다른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예, 거군요. 그렇죠. 예.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지금 흑이 상변을 공격해 갔는데요. 백이 위험한 말은 아닌가요? 예. 요즘 이렇게 많이 두어집니다. 여기의 결과가 뭐 진행이 되면 예, 여기서 흑이 이쪽을 늘어두게 되면 백이 뭐 교환을 해놓고 잡는 그래서 흑이 나와 끊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쪽을 치받는 수. 네. 글쎄요. 예. 강동윤 선수는 그냥 평범한 진행을 선택하지 않고 뭔가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좀 바둑을 유연하게 이끌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뭔가 사전에 연구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 강동윤 선수도 이 한국 기전에서는 우승컵을 안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대회 성적은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성적이 없어요. 예, 강동윤 선수가 예전 뭐
후지스베 한 네. 번 우승을 한 거 빼고는요. 세계대회 우승이 없죠. 네, 두 번째가 아직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우승하면은 더 좀 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예, 세계대회 초일류 기사들은 세계대회 우승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글쎄요, 강동현 선수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사긴 합니다만 뭔가 약간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2%인가요? 예전에 조한승 구단이 그런 수식어가 많이 뒤에 따라다녔죠. 이름 뒤에요. 2% 부족한 기사.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고요. 요즘 또 다시 성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박종환 선수에게 국수 타이틀을 빼앗기긴 했습니다만 국수위를 3연패 했었고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갑조 리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을조 리거지만 그래도 성적은 좋죠. 예, 을조 리그에서 6연승 끝에 마지막 판은 졌습니다만 6승 1패를 거뒀고요. 뭐 그제 끝난 몽백컵의 예선에서도 예선 통과를 했습니다. 백이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교환으로도 나가는 것은 축이죠. 예, 나가게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곳에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네. 예, 연단수라 축이긴 한데 뭔가 흙을 이곳 나중에 한 칸 띄어서 지키게 해주는 것보다는 예, 여기에 하나 백돌이 놓여짐으로써 나중에 그래도 나가는 맛이 생기고 뭐 이런 곳에 밀어가는 것이 선수가 되면 나가는 게 성립되죠. 흠집을 낸 예, 거군요. 흠집을 내놓고 행마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행마가 좋은 수법일지 아닐지는요. 예, 그곳에 붙임으로써 어느 정도 백도 안정을 취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계속 공격하기에는 흙도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고요. 이 붙인 수는 만약에 흙이 호구를 치면 젖히겠다는 뜻인가요? 젖힐 수도 있고 그냥 늘어둘 수도 있습니다. 어. 늘어놓게 되면 다음에 백에 한 수를 더 두게 되면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 되죠. 아니면 호구를 칠 때 한 칸 띄어넣는 수도 있죠. 예, 흑마가 흙이 호구 치는 건 좀 둔해 보이고요. 치게 되면 이것을 한 칸 뛰는 행마를 선택하겠네요. 예, 단수 치면 이곳을 단수 치고 호구 네. 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요. 흙이 단수를 안 치게 되면 또 백이 호구 쳐가는 행마가 좋기 때문에 뭔가 흙이 호구 또 치는 이것을 건 호구 치고 싶지는 않네요. 괜한 손찌검이 되겠네요. 예, 흙이 일단 백의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변을 벌리면서 우변을 키워갔습니다. 그럼 백은 또 우변을 또 삭감을 해야 되죠. 그렇네요. 예, 이 흙이 한 번만 더 둔다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음에 백이 손을 뺄 수는 없는 자리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백이 조금 실리를 차지하는 포석을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요. 이 바둑도 일견 보기에는 흙의 흐름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이 박정환 선수와 강동은 선수의 초반 흐름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펑이아오 선수는 이번 달에 한 단계를 끌어올려서
17위에서 16위가 되었는데요. 참 중국 랭킹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국 매달 많이 랭킹도 바뀌죠. 아주 치열합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스위 선수가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근데 또 커제 선수가 바짝 따라붙었어요. 예, 커제 선수가 2위인데 많이 차이 나지는 않네요.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0이 좀 고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안에 갇혔다는 건 그만큼 좀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일견 보기에 상당히 괴로워 보이고요. 일단 안녕이 한 집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약점은 주위에 약간 있습니다만 흑돌도요. 자, 상변에서 타개가 되자마자 이번엔 우변에서 뭔가 흑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바둑도 중국 선수의 흑번이죠. 펑리아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이 바둑 역시 좀 유행하는 그런 포석이 됐는데요. 아까 천야오의 선수 바둑, 박정환 선수의 바둑도 포석이 아주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였고요. 이 포석도 거의 뭐 그 포석과 더불어서 가장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고요. 미리 하나 걸쳐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상기 쪽의 이 정석이 일단락이 되면 여기에 걸쳐져 있지 않으면 이 교환이 생략돼 있으면 백이 눈목자로 굳히는 그 수가 이 세력과 뭐 백돌이 간격을 놓고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되는데 미리 하나 걸쳐 놓게 되니까 이곳을 둘 수밖에 없고요. 이 돌은 백이 다음에 한 수를 더 둔다고 할지라도 이 흑돌을 잡을 수 없고요. 나중에 실전체를 흑이 먼저 둘 때 뭔가 좀 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돌과 이 돌이, 백돌이. 그래서 먼저 걸쳐놓는 수법이고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눈목자가 통렬하기 때문에 먼저 걸쳐 놓는 거군요. 이 자리는 생략할 수 없는 자리고요. 뭐 다른 곳을 두더라도 백이 충머리를 쓰게 되면 거의 받아야 됩니다. 나간 수가 백이 충만 유리하게 되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흑은 뭐 다른 곳을 생략하고 바로 지키는 것이 보통이죠. 여기서 이 낮게 벌린 수, 글쎄요. 저 같으면 어느 정도 고저장단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높게 벌리고 싶은데 네, 강동윤 선수는 아주 실리적인 좋아하는 수를. 기사 중에 한 명이죠. 네, 뭔가 이 낮게 벌린 수는 흑이 이곳을 낮게 걸치면 이렇게 두겠다. 그때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둔 것 같습니다. 날짜로 갈라가는 수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이 모양에서요. 날일자로 흑이 안 뜨고 그냥 한 칸을 뛰면 한 칸 뛰는 게 싫은 건가요? 여기서 이곳을 한 칸 뛰면은요. 그럼 백이 붙여놓고 한 칸을 뛰는데요. 이 형태가 그렇게 두텁지 못합니다. 백이 나중에 이쪽에 네, 한 칸 띄어져 여기 있고요. 나중에 백돌이 오게 되면 바로 끼워 있는 수가 성립되기 때문에요. 여기 약점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흑이요. 보통은 예전에는 다 한 칸 뛰었습니다만 이 붙여놓고 한 칸 뛰는 것을 당했을 때 여기에 행마가 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이 행마를 오히려 좀 더 즐겨하죠. 네, 여기서도 백이 낮게 두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짚어갈 때 좀 눌리기 때문에 괴롭다고 보고 이렇게 날짜로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자, 이것도 뭐 상용 수단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석이 물론 이 붙인 한 점을 이용해서 흙이 연결은 했습니다만 백을 너무 두텁게 해줘서 별로 썩 내켜 하진 않는데 보통 기사들은 많이 둡니다. 뭔가 상변의 공격에서 얻을 게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여기 이곳에 침투하는 것까지가 많이 두어지기는 하거든요. 네. 예, 여기서 강동윤 선수가 이곳을 치받았어요. 보통이라면 어디를 많이 두나요? 예, 보통 뭐 이런 곳을 교환해 두고 뭐 막아서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예, 이곳을 나와 끊어서 뭐 백이 뭐 이 백 흑돌을 잡을 수는 있고요. 이 돌을 흙이 이용해서 여기를 뭐 두텁게 쌓아가는 그리고 뭐 여기를 짚어간다든지 그런 수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뭔가 사전 연구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를 차단하는 수법은 없고요. 이 수로 인해서 막는 거는 나와 끊어서 수상전이 안 되죠. 그럼 네. 흙이 이곳에 한 거의 10집 가까이 확보하면서 안정을 취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곳을 한 대 때리면서 이 돌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두텁게 해서 이쪽 하변을 벌리면서 여기 집을 크게 만들겠다는 건데 어찌됐건 흙이 조금 포석이 이렇게 되면 기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보통의 기사들이 많이 두는 상변을 잡고 중앙의 세력을 쌓은 세력을 이 우변 쪽을 깨는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강동윤 선수가 일단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흙이 두 칸으로 두니까 또 이 우변집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벌린 것 장면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상변 흙집이 이 우상기 백집보다 못하진 않거든요. 약간이라도 이 집이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변 모양과 이 하변 좌상기 모양 이렇게 두 개로 우변 모양을 상대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일단은 이 상변 쪽이 또 백이 미생마가 있어서 일단은 흙이 좀 이 우변 모양이 더 우변 모양 쪽에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죠. 네. 예, 일단 흑진이 더 이상 굳어지기 전에 삭감을 갔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흙이 어느 뭐 치받는다던가나 밑으로 차렷한다던가나 해서 차단을 하긴 해야 됩니다. 붙이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차단했을 때 백이 이 돌을 쉽게 타개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네, 어쨌든 뭐 이 돌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뭐 바둑을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차렷으로 차단하네요. 예, 치받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차렷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백도를 잡으러 가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승부를 봐야 될 것 걸겠다는 같은데요. 건가요? 예. 일단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강동윤 선수의 가장 장기가 잔수를 바탕으로 한 타개인데요. 과연 이 바둑도 언뜻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이 백도를 또 쉽게 타개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최명훈 해설위원이 저번에 그러셨었나요? 이세돌 선수의 기품과 가장 흡사한 선수가 강동윤 선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윤 네, 선수의 맞군요. 그 기품이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타계를 하는 이세돌 선수와 기풍이 좀 비슷하죠. 강동윤 선수 바둑을 보면 이세돌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돌 하나하나에 힘이 있습니다. 막 생명력이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네. 예, 그냥 타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흑의 자충을 이용해서 흑을 좀 더 급소를 알리면서 압박해 갑니다. 오히려. 예, 일단 흑 모양도 상당히 사나워졌죠. 백도 좀 흑도를 이용해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타개하기에는 백이 안형이 두 집이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저 급소 자리가 상당히 아픈 자리인데 드디어 나오나요? 강동윤 표 끈적거리는 그 행마법이. 이런 잔수 읽기는 아무래도 많은 대국 경험이 말해주는 건가요? 잔수가 강하다고 봐야 되죠. 대국 경험이 많은 거는 뭐랄까요, 포석 감각이나 이런 것의 중앙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느낌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연륜이 쌓이면서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 접전에서의 이 타개는 잔수가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은 역시 수읽기 공부를 통해서 얻는 건가요? 수읽기 공부와 강동윤 선수가 예전에 그렇게 물론 입단은 빨리 했습니다만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기사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인터넷 바둑을 네. 아마 한국의 전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한때 뒀을 거예요. 그런 그러면서 시절이 있었죠. 예, 대국수가 많아지면서 아무리 그 인터넷 바둑이라도 대국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바둑 저 바둑 여러 가지 그 바둑 내용을 접하면서 새로운 그 모양을 많이 터득할 수 있게 되죠. 요즘에는 그때보다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그 인터넷 네. 바둑을 또 너무 많이 두게 되면 바둑이 너무 이렇게 속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예 때는 인터넷 바둑을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실력이나 그리고 성적을 많이 내게 되면 인터넷 바둑 대국수를 약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이것에서의 공방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2015 중국 갑조 리그 6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